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프리에너지에 대해 제가 읽고 번역한 것에 대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한 프리에너지 발명가는 어떤 원리로 그런 장치를 만들었냐는 질문에 너희는 아직 자연현상을 자세히 모른다. 이것은 자연의 현상을 이용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우주 만물을 구성하는 자연의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 그 기본이 무엇인지, 물인지, 불인지, 흙인지. 고민도 많았고 궁금증도 많았던 옛 시절이 있었죠. 우주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사람들이 학설과 가설을 예로부터 세우고 토론하고 고민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우연찮게 호박이라는 보석을 통해 전기란 것도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죠. 그리고 그 전기를 이용 전자석을 만든다는 것까지 알게 됩니다. 이렇게 전기와 자기의 발견으로 세상은 획기적으로 발전하였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발견된 전기와 자기를 이용하여 진보된 문명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은 전기를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발전된 것이고, 전기란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전된 호박에 달라붙는 먼지나 털 등으로 전기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인류는 그렇게 알게 된 전기를 이용한 기술과 발전에만 치중하였지 그 전기의 실제 본질은 무엇인지 더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전기란 전자가 움직이면서 이동하면 그것이 전기다라고 배우고 전자의 개수에 따라 암페어의 개념을 배웁니다. 모두가 이렇게 배우고 공식을 만들고 계산하고 실생활에 응용하여 사용하고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전기가 발견된 지 약 100여 년? 200여 년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해 왔으니까요. 이런 와중에 프리에너지 장치를 만든 헨리 모레이 박사는 전기에 대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절연시킨 도체를 정전기로 대전시키면 도체는 마이너스 극이던 플러스 극이던 대전이 되어 전기적 성질을 나타냅니다. 그럼 도체가 대전되어 전기를 띈다는 것은 도체 자체 내에서 일어나는 현상일까요? 만약 도체가 플러스 전기로 대전되었다면 도체 내부는 정말 플러스 전기로만 가득하여 플러스 극을 띠게 될까요? 여기서 박사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도체가 대전된다는 것은 도체 자체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도체를 둘러싼 주변 공간의 문제라고 말하였습니다. 즉 도체가 대전되어 전기를 띈다는 것은 도체 자체의 성질이 아니라 도체 주변의 공간이 전기를 띠기 때문에 도체가 전기를 띠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도체 내부의 성질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전기란 전선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전선 주변 공간에서의 문제다라고 했습니다. 만약 플러스로 대전된 도체가 다시 마이너스 전기로 대전된다면 먼저의 플러스 전기는 도체 주변에서 멀어지고 도체 공간으로 퍼져나간다는 것이죠. 즉 도체 공간의 자연 속으로 퍼진다. 그리고 그 공간에 마이너스 전기가 형성되어 도체가 마이너스로 대전된다. 라고 말이죠. 참 황당하죠? 아리송하기도 하고요. 이해 또한 안 갈 것입니다. 프리에너지를 발명한 박사가 쓴 영어 PDF 문서를 번역한 것인데요. 저도 이해가 잘 안 가 그 부분을 30여 년간 번역 기술이 발전할 때마다 반복해서 번역해 보았죠. 그때마다 번역엔 큰 차이는 없고 계속 저런 식으로 번역이 됩니다. 머리가 아둔한 저로선 뭐 이런 학설도 있을 수 있겠구나 하고 기억에만 남겨놓고 있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제가 전기는 이렇게 흐른데 하고 수많은 사람에게 말하면 정보 전달이 빠른 요즘 세상에서 저는 당장 수많은 공격을 받으며 손가락질 받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 박사가 책을 쓸 때에는 1800년도 말에서 1900년도쯤이기에 정보 전달도 느리고 전파되기도 힘들었겠고 그만큼 공격받을 일도 적었겠죠. 헨리 모레이 박사는 이런 얘기를 하며 또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전도체의 상태가 바뀔 때마다 주변 공간의 상태도 바뀌는데
이때 도체가 대전될 때 들어갔던 에너지도 함께 공간으로 퍼져나온다는 것이죠. 이런 가설은 요즘의 빛의 가설과 좀 비슷하지 않나요? 궤도에 머무르는 전자가 어떤 이유로 에너지를 받으면 들뜨게 되어 천일을 하게 되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올 때 그 차이에 대한 것으로 빛과 에너지를 방출한다죠? 제가 보기엔 좀 비슷해 보입니다. 제 생각에서만 그런가?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다만 한 가지가 좀 다른데, 헨리 모레이 박사는 그 주변 공간이 에너지를 저장하는 창고라고 말을 했습니다. 간격이 있는 이쪽 코일서 저쪽 코일로 공간을 사이에 두고 에너지가 전달된다면 공간엔 미리 에너지가 충분히 있었어야지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도 안 가고 황당하지만 어디다 물어볼 데도 없고 여기저기 소문낼 문제도 아니고 정말 저런지 가르쳐주는 학문도 아직 없으니 저도 생각만 할 뿐입니다. 제가 갑자기 에너지는 공간 속에 저장된대 하면 누구던지 너 바보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어디다 제대로 물어보기도 그렇고 볼 데도 없는 것이니 생각만 할 뿐이었죠. 영어 PDF 문서이고 몇백 페이지 되는 문서입니다. 이걸 영어 잘하는 사람도 전문 용어 때문에 제대로 번역하기는 쉽지 않겠죠? 이왕이면 장치의 회로는 이렇고 핵심 부품은 무얼 써야 하고 코일은 몇 번 어떻게 감아라 등등 하고 실제 회로를 가르쳐 줄 것이지. 그런 것은 전혀 없이 자기가 장치를 만들면서 깨닫게 된 내용들만 책으로 써놓았더군요. 약 오르게시리. 중간중간 중요 부분 번역한 걸 읽어보면 그의 우주와 자연에 대한 해박한 지식에 감탄하게 되고 빠져들게 만듭니다. 번역 결과 이 내용에서 설명이 끝나고 다른 주제 이야기로 이어져서 아쉽게도 공간은 에너지 저장 창고다 란 내용에서 멈춰져야 했습니다. 또 아쉽게도 그 저장 창고인 공간에서 에너지를 꺼내는 방법 이야기는 없더군요. 참나. 미쳐. 지금 이 이유는 제가 추측해 본 것입니다. 자연이 한 부분인 공간 속에는 이미 에너지가 꽉 차 있으면서 땅속 깊은 곳의 물을 우리가 진공이라는 도구를 이용해 퍼올리듯 누군가 공간 속에서 에너지를 꺼내가기를 바란다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는 이미 공간에 꽉 차 있으므로 우리는 물을 퍼올릴 때 진공이라는 도구를 이용했듯 퍼내는 방법만 찾으면 된다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간 속에 내재된 에너지를 어떻게 깨워 현실 속 자원으로 만드느냐가 문제인데요. 어떤 사람은 자력을 이용하여 빼내었을지도 모르고 어떤 발명가는 스파크 개배의 불꽃방전을 이용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발명가는 회전시키는 방법으로 공간에서 에너지를 취했을지도 모릅니다. 깊은 웅덩이 속에 물이 있어 못 마시는데 우리 인간은 영리하여서 손도 발도 닿지 않는 깊은 곳의 물을 펌프를 이용해서 퍼올리죠. 과연 프리에너지 장치가 불가능할까요? 제가 아는 몇몇의 신뢰성 있는 장치들은 고맙게도 회전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스파크갭을 활용하여 빠른 방전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헨리 모레이 장치 회로도를 잘 보면 눈치 빠른 사람은 그 회로가 고속방전 회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헨리 모레이 박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물을 깊은 곳에서 퍼올려 마시는 방법을 안다. 전기를 만든다는 것도 이것처럼 아주 쉽다. 간단하다. 전기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펌핑하는 것이다. 전기도 퍼올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대부분 뭐든지 방법을 알면 쉽지만 모르면 그것을 알기까지 너무너무 어렵지 않나요? 이 가설? 책 내용? 이 진실이라 생각하고 전 취미로 연구도 하고 실험도 했지요. 혹시 모를 모든 게 가짜이면 허튼데 돈을 쓴 격이 되므로 최소한의 경비로 조금씩 생각날 때마다 실험했었죠. 모든 게 허사여서 돈 날려도 아깝지 않게요. 과연 불가능한 프리에너지일지, 물을 깊은 곳서 퍼낼 때 진공이란 방법을 쓴 것처럼 아주 쉬운 방법이 있을지 같이 고민해 보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